두 번째 토지의 이동인 등록전환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298페이지 맨 하단 등록전환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시고요. 자, 등록전환이 일단 먼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미 사실은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 다 봤죠. 그렇죠? 우리 250페이지 보면 13번째 동그라미 있죠? 그걸 그대로 여기다 옮겨 적은 거예요. 별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임야대장에 있는 것을 어디로? 토지대장으로. 그렇죠? 임야대장은 뭐하고 짝이다고요? 임야대장은 뭐하고 짝이다고요? 그렇죠. 임야도. 그러니까 임야대장에 있는 것을 토지대장으로. 그렇죠? 그 다음 이 임야도에 있는 것을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런다? 등록전환이라고 그런다. 등록전환. 그거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얘를 이쪽으로 화살표를 반대로 하면 틀리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등록전환의 출제자들은 무엇이냐? 바로 등록전환이나 토지 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느냐. 그게 이제 포인트죠. 그 파급 효과는 무엇은 변하고 무엇은 변하지 않는지 이 두 개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등록전환으로 바뀌는 것과 안 바뀌는 것, 거기다 빨간 펜 밑줄 쫙 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죠. 자, 299페이지입니다. 기간, 역시 이것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네요. 그죠? 등록이 전환됐다. 그럼 뭐겠어요? 토지대장, 그죠? 임야대장이 있는 놈을 갖다가 토지대장으로 옮겨서 등록한다. 왜 옮겨 등록할까요? 그렇죠. 개발이 된 거지. 개발이 된 거지. 개발이 되면 땅값이 오를까요? 네, 오르죠. 오르면, 땅값이 오르면 그 토지에 세금, 재산세도 더 걷어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측지법은 우리 일반 백성, 민초의, 우리 민초의 관점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라는 행정관청에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다 그게. 마찬가지로 뒤에 부동산 등기법은 우리 민초의 관점이 아니라 등기관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이해가 돼요. 등기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좀 약간 관점을 좀 그렇게 가자고요. 나는 지금부터 지적소관청이야! 이렇게. 언제 한번 해보겠어요? 이때 한번 해보지, 그죠? 자, 그런 겁니다. 세금 더 거두려고 이렇게 행위자한 시점을 딱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그러면은 대체 왜 하느냐? 목적이 보니까 첫 번째가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보세요. 도면이 정밀해진다. 당연히 왜 그러겠어요? 축척 변경을 수반하니까 그러죠, 그죠? 자, 보통 임야도에 있는 것은 축척이 얼마가 있습니까? 3,000분의 6,000분의 1, 대부분 6,000분의 1이 많다고 그랬죠. 그걸 갖다 토지대장, 그죠?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했죠. 근데 토지대장 지적도 같은 경우는 축척이 얼마입니까? 보통 1,2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그죠? 도면이 여기 이 임야도의 도면보다 지적도라는 도면의 정밀도가 더 높아지나요? 그렇죠. 소축적이 대축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지목 변경 수반이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다 하나 더 써놓읍시다. 축척 변경 수반. 축척 변경 수반. 그렇죠? 축척 변경이 수반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축척이 변경을 수반한다. 그 같이 온다고죠. 딸고 온다. 그 다음에 거기 지목 변경 수반이라고 돼 있죠. 지목이 바뀌는 거. 그렇죠. 왜 임야 대장에 있는 것 같다가 산인데 말이에요. 보통 산이잖아요. 밀어버리고 거기다 뭐 세운다는 거예요? 아파트. 그러니까 그런 얘기네요. 우리 여러분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산인데 원래는 산이었는데 거기다 보면 쑥 허리를 밀어버리고 거기다 아파트 세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말이죠. 측지법은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등록전환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 그죠? 우리는 뭐야? 산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섰네? 공기가 좋겠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지적소관청은 무슨 관점인 거예요? 저 토지 이동 아니야? 등록전환 해야죠. 나 세금 더 걷어야 되니까 지적소관청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그래서 지목이 바뀌어. 지목이 예컨대 임야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대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근본 목적이 개발이다 이렇게 돼 있죠. 즉
토지의 이용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토지의 이용성을 높이려고 하는 게 이 등록 전환을 하는 근본 베이스 목적이라고.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이용성이 제고가 되니까, 즉 토지의 이용성이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높아지면은 당연히 땅값도 올라가니까 축적 변경도 수반되는 것이고, 그렇죠? 기존의 옛날에 허접한 지목에서 좀 괜찮은 지목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축적 변경이 수반되고 지목 변경이 수반이 되는 거죠. 근데 주의를 해야 될 게, 뒤에 보면은 지목 변경이라는 놈이 있거든요. 지목 변경이라는 302페이지 지목 변경이라는 토지 이동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얘는 어차피 비슷한 건데 얘는 등록 전환이라고 굳이 불러줄까요?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지목 변경이 있다 된다 그러지 않고 지목 변경 수반한다 이렇게 수반한다. 대통령하고 대통령 이렇게 수반하고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 그다음에 역시 축적 변경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304페이지 보면 축적 변경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축적 변경을 이렇게 수반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축적 변경은 그 정밀도를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뿐이에요. 옛날 일제 시절 때 고래적 고래적의 그 일본 쪽발이 놈들이 이렇게 해놨던 거 얼마나 정밀도가 떨어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축적을 소축적에서 대축적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 이게 축적 변경이잖아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갖다가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등록 전환은 그 이용하려다 보니까 축적 변경이 떨궈져 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다르다. 그래서 그 개념에 헷갈리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9페이지 목적이 두 번째 보니까 도면의 통일성을 위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 밑에 그림 보니까 임야도에 가불병이 있는데 꼭 정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개발을 원치 않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대로 놔둘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대상이 있죠? 대상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짝.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의 관계 법령이 있다. 자, 검정 펜.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정밀도를 위한 거죠. 그렇죠? 근데 주의하실 게 302페이지 토지의 형질이 변경됐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이런 표현 쓰죠. 그죠? 사실 지목 변경 개념하고 같습니다. 유사합니다. 302페이지 보면은 지목 변경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쵸? 자, 봅시다. 302페이지 밑에 보시면 가로 3번 대상 대조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토개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 부동산 관련 공법에서 첫 번째 법이잖아요.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대 공사가 충족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똑같네? 차이가 있죠. 뭐죠? 앞대가리가 다르죠. 저쪽은 뭐예요? 산지관리법, 건축법. 여기는 뭐예요? 지목 변경은 국토법.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게 바꿔버리면 그런 게 이제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이제 그죠? 좀 약간 조금씩 이렇게 미미하게 바뀌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걸 캐치해낸다는 게. 자, 그다음에 299페이지 다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목 변경 없이도 된다 그랬죠? 그런 경우는 또 기억니은 디귿이 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신청을 할 때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양손은 무겁게. 한쪽은 신청, 한쪽은 뭐예요? 바카스. 그렇죠? 그런가요? 자 이렇게. 그래서 두루두루 칠해 놓으셔야 됩니다. 중개업자는 아군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요. 좋은 게 아니라 적이 없어야 돼 주변에. 내 아군으로 만들지를 못할 만정 내 적으로 만든 절대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쵸? 두루두루
둥글둥글하게, 그죠? 저처럼 좀 성격이 모나가지고 까칠한 분, 중개업 안 맞습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러니까 절대 적을 만드셔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무겁게 가세요. 뭐 바가지 비타 그럼 얼마 합니까? 그거 뭐 좀 좋다고 그래서 뇌물 대요. 바카스 하면 뭐가 너 멋있지? 너 최고야! 뭐 이러면 그렇죠, 그죠? 그렇게. 자, 신청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첨부서면으로 토지의 형길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번 가져가야 되죠. 그 다음에 당구 표시 보니까 첫 번째, 등록 전환 측량 성과도는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등록 전환 측량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짝. 요거 제출하지 않는다고. 왜? 이미 소관청이 지적 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했을 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거 비슷한 말이 있었죠. 앞쪽에 신규 등록, 그죠? 왼쪽에 보면은 거기 신규 등록 맨 밑에 신규 등록 측량 성과도는 제출하지 않는다. 역시 신규 등록 측량에다가 그죠? 파란 펜으로 밑줄합시다. 그래서 지적 측량하고 연계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록 전환이 토지 이동이 있을 경우에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하나요? 대상이네요. 그죠? 그러나 신청할 때 그 성과도는 제출하지 않는다. 326페이지 계속 보네요. 자, 326페이지 맨 위에 자, 그 3호에 나와 있나요? 3호에 다목 토지를 등록 전환하는 경우 이때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적 측량을 특별히 뭐라고 불러준다?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불러준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299페이지 이제 두 개 좀 읽어보시면 이미 다 설명을 했고요.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요게 중요하다고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이 전환된다. 그러면 지적공부의 등록상이 뭔가 바뀐 게 있겠죠. 바뀌지 않는 게 있고 그게 뭐냐 이거예요. 두 번째, 등록되는 사항은 토지의 사실관계가 있다고요. 토지의 사실관계, 즉 토지의 표시 중에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지번하고 연계돼요. 자, 지번의 부여 방법. 지번이 바뀌나요? 바뀌죠. 왜요? 토지대장에는 지번에 그냥 아라비아 숫자만 딱 동그라미 적어놓죠. 그죠? 그러나 임야대장, 그죠? 임야대장은 어떻게 돼요? 산자가 붙잖아요. 임야대장이 있는 놈을 토지대장 옮겨 등록해요. 그러니까 이 산자를 빼버리고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번이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부여하는 방법에서 원칙이 뭐예요? 부번. 얘가 번번. 뭐하고 똑같습니까? 앞에 신규 등록 때의 지번의 부여 방법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257페이지 맨 하단 신규 등록 전환 보고 또 보고. 그죠? 다음에 이제 지목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죠?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죠? 이거는 세모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의 면적 측정 대상, 면적이 바뀌나요? 무슨 있던 면적이 어떻게 또 바뀌어요? 정밀하게 바뀌죠. 정밀하게. 이게 6,000분의 1이었는데 임야도는 여기는 뭐예요? 지적도는 1,200분의 1이야. 보통 일반적으로 그죠? 이게 굉장히 비싼 동네야. 근데 강남 옆에 임야야. 산이야.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야, 이건 뭐 한 500분의 1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600분의 1? 그럼 뭐 아예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이 돼서 아주 정밀하게 바뀌죠. 그러니까 그건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면적을 측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계도 바뀌게 되겠고요. 그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주의하실 게 말이죠. 주의하실 게 우리가 면적이 등록되는 게 대장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러니까 임야대장에 등록된 게 예컨대 여기는 예컨대 500이라고 등록이 됐다고 합시다. 임야대장께.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거였잖아요. 등록 전환이. 재보니까 역시 500이 나왔어요.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때는 그냥 바꾸면 되겠죠. 문제없이. 그런데 여기는 500인데 여기는 520이 나왔어.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꾸면 됩니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요거를 먼저 바꿔준 다음에 임야대장 거 500을 520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 토지대장 거에다가 520이라고 등록을 해야 된다. 그냥 이거 무시하고 하면 안 된다. 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뭐예요? 뭘 근거로? 옛날 걸 근거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르면은 바로 토지대장에 등록해 주지 않고 먼저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직권으로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그렇죠? 정정한 후에 토지대장에 등록한다는 거. 요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좌표도 그렇죠? 축적 변경으로 새로 생기죠. 권리관계 소유자가 바뀌나요? 아니죠. 임야대장에 있는 걸 토지대장에 이렇게 옮겨 등록한다고 해서 이름이 바뀌면 난리 나죠. 그죠? 칼 맞습니다. 당연히 안 바뀌죠. 자, 처리 절차는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되는데 등록 전환이 완료되면은 임야대장 임야도는 말소를 하겠죠. 그 다음에 토지 표시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니까 변경되니까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지적 정리에 309페이지 309페이지 봅시다. 밑에 그죠? 밑에 토지 이동 정리할 때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지적 정리하고 정리까지 모든 테마를 등록 전환하고 다른 모든 테마를 연계해서 하면 이미 다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등록 전환에 대해서 법조문은 어떻게 기술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311페이지. 자, 311페이지 맨 밑에 법 78조 등록전환 신청 나와 있는 자 등록전환의 형광펜 밑줄을 하시고 역시 그대로 쭉쭉쭉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조 1항에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본 토지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 사용 승인으로 지목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그래서 지목 변경이다 파란펜. 2항은 뭐예요? 1항에도 불구하고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지목 변경 없이에다가 파란펜. 이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등록 전환 신청에서 관련된 이제 서류 나와 있고요. 또 뭐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등록 전환 측량 성과도 그죠? 제출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 등록 전환과 관련된 시행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우리 331페이지 331페이지는 지적 측량 관련 조문이거든요. 자, 331페이지 령 19조 보세요. 19조 찾으셨어요? 가운데 있죠? 1항의 1호 보면 뭐라고 해요? 등록 전환하는 경우 나와 있나요? 등록 전환하는 경우 나와요. 그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A는 몰라, 못 읽어요, 그죠? 루트 어우 어지러워. 왠지 별로 안 쳐나고 싶어요. 그거 안 치는 돼요. 그 밑에 거 남옥입니다. 요게 중요하다고. 임야대장, 자 등록 전환이 뭐라고 했어요? 임야대장에 있는 거를 갖다가 뭐예요?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임야대장이 근데 면적하고 등록 전환될 면적, 즉 토지대장의 면적이 되겠죠. 요게 뭐예요? 차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500이라고 했는데 재보니까 520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20의 차이가 있는 때 감옥의 계산식에 따르는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520을 그죠? 새로운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했나?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직권으로. 그렇죠? 그런 다음에 토지대장에 등록을 한다고요. 직권. 그렇죠? 꼭 그거를 함께 아울러서 정리를 해 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토지의 이동인 등록 전환이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 토지 이동인 분할입니다. 이제 쪼개는 거.
요 정의는 뭐 우리 250페이지 14번째에서 이미 다 봤고요. 자, 여기서는 분할에서는 뭐 잘 안 나오긴 한데 그래도 하나의 보기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중에 특히 이제 보면은 괄호 2번에 기간이 있죠, 기간. 거기 가로에다 써놓읍시다. 의무의 여부. 의무 여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토지를 분할하는 거. 원칙적으로 지 맘이죠. 지가 쪼개고 싶으면 쪼개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제한이 없어요. 왜? 이 한 필지의 토지에서 재산세 걷는 거 똑같겠죠. 예컨대 그죠? 이렇게 10만 원 걷었어. 근데 이거 분할했어요? 걷어요. 10만 원 똑같겠죠. 그렇죠? 5만 원 걷느나 애초부터 10만 원 걷느나 5만 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소관청 알아서 신청하고 싶으면 말고 싶으면 말아. 그렇죠? 세금 걷는 양이 똑같으니까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는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지적소관청에 토지 분할 신청하여야 한다고요. 이건 또 뭔 말이야? 분할은 지 맘대로 그러는 거. 자,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경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전원주택 다 짓고 그죠? 우리가 살아보는 게 한번 꿈이잖아요. 그죠? 전원주택을 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보통 밭을 사잖아요. 밭을 사가지고 근데 밭이 보통 한 1000평 이런 거 사지요. 그죠? 개도 놓고 길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이런 뭐 이렇게 고추도 심고 그죠? 이렇게 토마토도 심고 보리도 심고. 보리는 왜 심어? 자, 보리도 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장미도 이렇게 멋있게 화단도 꾸미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소담한 전원주택 하나 짓는 거예요. 자, 짓는 거예요. 여기 집 지으려면 전에다는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없죠. 뭐 해야 돼? 지목이? 그렇죠. 대여야지, 돼. 지목이 되어야 된다고, 지목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전인데, 애초에 전인데 말이죠. 이 대로 바꿔야 된다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야 집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지목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목을 바꾸게 되면 세금 걷거든요. 그렇죠? 땅 가치가 올라가니까 세금 당연히 걷죠. 더 걷죠. 그러니까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어요? 야, 이거 세금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방책으로 나온 게 뭐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쪼개. 요만큼 분할을 하는 거예요. 분할. 요만큼만 여기도 집 지으면 되잖아요. 오, 그러네. 그러니까 앞으로 전원주택 개발하신 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거치게 될 겁니다. 분할을. 그러니까 분할을 내가 팔려고 하는 분할 목적이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를 갖다가 형질을 변경한다. 즉 지목을 변경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만 데려오고, 그죠? 요 부분은 그대로 전 놔두면 되죠. 그죠? 그럼 세금 그대로 오니까. 그죠? 훨씬 절약되겠죠.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죠? 이런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지적소관청은 세금 더 걷어야 되겠네? 너 바꾸는 거 좋아. 근데 세금은 그만큼은 더 내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세금을 더 걷으려고 뭐다 60일 내에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대상 그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지목 변경이 목적이죠. 원래 목적은 지목 변경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죠? 그러려다 보니까 일부만 지목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분할이라는 토지 이동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이런 경우 아니고요. 소유권의 이전이나 매매 등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 즉 뭐예요? 즉, 요거 팔 수 있잖아요. 요 놈을 이번에는 뭐예요? 요만큼 내가 이렇게 이런 경우 이제 쪼개 팔 수도 있나요? 요만큼? 그렇죠. 쪼개 팔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 그죠? 자, 요런 경우도 어차피 뭐예요? 분할을 해야 되죠. 그죠? 왜? 일물일권주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소유권이 두 개, 소유권을 판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소유권을 두 개로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쪼개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분할. 그죠? 요때는 하고 싶으면 말고 싶으면 지가 알아서 해. 더 잘 알았어요. 왜? 팔아서 돈 받아야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거다. 이런 경우 이런 거죠. 이렇게 잘 짓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아유, 터를 잘못 잡았나 봐. 도로가 뚫리는 도로가. 이렇게 가운데 도로가 뚫린가요? 난리 났네요. 난리인가요? 경사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도로가 뚫리면 집가가 오르니까 좋은 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도로는 지목이 다르잖아요. 얘는 뭐고? 얘는 지금 뭡니까? 전인데, 그죠? 여기 부분은 전이잖아요. 전인데 여기도 전이고 여기도 전인데 여기는 도로예요. 그럼 지목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한 필의 토지가 되려면 뭐예요? 지목이 동일해야 되죠. 지목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쪼개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 분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구비서는 뭐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쭉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법 조문 봐야 되겠죠? 312페이지. 자, 312페이지 보니까 분할 나와 있나요? 그죠? 자, 분할에다가 형광펜 넣으시고 그 법의 2항의 맨 끝에 하여야 있죠? 그거 주의하시고 령에 1항에 할 수 있죠? 신청할 수에다 파란펜 하여야 할 수 이 두 개 잘 구별하는 것 중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반드시 연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등록상에서 우리 지번의 경우에 부여 방법 있죠? 우리 258페이지 258페이지 분할 나와 있네요. 분할은 원칙이 뭐예요? 분할 후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에 지번을 하고 나머지는 그 번번의 최종 부분의 다음 순번으로 붙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예컨대 처음에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쪼갰을 때 여기가 원래 1번지였어요. 전체가 1번지였어요. 지번이. 그러면 여기 1이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1에 1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군. 자, 그런 얘기 중요하고, 그 다음 면적 측정 다시 해야 되나요? 그렇죠. 왜? 경계가 새로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면적 측정 대상이 된다. 그거는 우리 266페이지 보시면은 측정 대상에, 그죠? 쭉 보면은 분할 나와 있죠? 신규 등록주는 분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지적 정리하고 연계해서 등기 촉탁 대상입니다. 309페이지 역시 309페이지 그죠? 등기 촉탁 토지 이동이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지적 측량 대상인가요? 그죠? 당연히 측량을 다시 해야 되겠죠? 이거는 326페이지 326페이지 보시면은 자, 3호의 라목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뭐라고요? 그 지적 측량 분할 측량 지적 측량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동산 관련 공법 그죠? 공법하고 연계해서 우리 국토법하고 또 연계. 국토법은 이 분할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기서는 뭐라고 불러요? 토지의 이동 이렇게 부르죠. 거기서는 개발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진짜예요, 진짜. 55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55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이제 앞에 보면은 5장 개발행위 허가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보니까 550페이지에 개발행위로 보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4호에 뭐가 있습니까? 토지 분할 나와 있잖아요. 토지 분할. 그렇구나. 오케이. 자, 이제 분할이 있으면은 쪼개는 게 있으면 이제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합치는 것도 있겠죠. 합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치는 걸 합병이라고 부르죠. 당연하죠. 그죠? 자, 합병은 301페이지입니다. 합병에다 형광펜 밑줄 짝.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넘버 2라고 그랬죠? 자, 여기 출제자 요조는 합병 가능 요건. 이게 중요해요. 합병 가능 요건이 중요하다고요. 합병 가능 요건이 핵심이고요. 핵심이고. 그 다음에 합병은 원래 분할처럼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또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다. 60일 내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뭐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출제자 의도가 되겠습니다. 정의는 250페이지 15번째로서 이미 다 봤고요. 자, 거기 기간 볼까요? 거기 가로에다가 의무 여부라고 적어놓읍시다. 의무 여부. 그래서 파란펜 밑줄 짜가지고요.
합병에도 세금 걷는 건 똑같잖아요. 5만 원, 5만 원 걷느나 10만 원 통으로 걷느나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걷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요 경우는 뭐예요? 요 경우는 합병해야 됩니다. 합병해야 된다. 의무가 있다. 보니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주택법에 따른 뭐라고요? 공동주택의 부지입니다. 그죠? 이거 왜 합병해야 돼요? 자, 이런 경우죠. 자, 그러니까 이미지로 떠오르면 뭐 그렇게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왜 그러지? 그 사유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래 그죠, 단지가 크죠. 근데 뭐예요? 하나의 단지로 만들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 보면은 애초에 이렇게 여러 개의 필지가 있는데 말이죠. 여러 개의 필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아파트 딱 하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건물 여러 개를.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이 원래 경계는 건축물의 건립의, 그죠? 경계를 분할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배웠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등록상에서 경계를 한번 보시죠. 26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64페이지 가로 3번에 분할에 따른 경계에서, 그렇죠? 지상 건축물이 건립에 결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지상 건물이 아파트, 뭐 공공사업도 아니고 건립에 건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걸리지 않게 하려면 이거 합치면 되죠. 합치면 하나로. 그래서 의무를 부과하구나. 걸리면 안 되니까. 다 사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뭐예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그 밖에 대통령용이라는 토지, 그게 뭐냐면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미치겠네? 손가락이 부족하네? 그쵸? 요거의 경우에는 합병을 해야 된대요. 자, 이건 또 뭔 말이냐? 이거 왜 이러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깜장펜 준비하셨나요? 이 지목은 외우셔야 되거든요. 28개를 못 내어도 이거는 외워야 돼요. 자, 도로의 도자의 검정 동그라미, 제방의 제, 하천의 하, 국어의 구, 유지의 유. 그 다음에 가로에서는 학교용지의 학, 철도용지의 철. 그죠? 그거는 동그라미라고 써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장용지에는 공자에다 세모, 그죠? 공원에 공자에다 세모, 그죠? 그 다음에 체육용지에 채자에다 세모, 그죠? 자, 보시면은 동그라미 친 지목은 뭐죠? 그렇죠. 우리 공공사업 관련 지목입니다. 공공사업 지목이에요. 즉 307페이지 보시면은 307페이지 토지이동 신청의 대의에 30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동그라미 친 것들이죠, 다. 그쵸? 이 공공사업 지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공공사업 지목이라는 거. 그런 놈들은 뭐야? 합병해야 된다.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공급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학도, 철제, 하구, 유수. 뭐라고요? 학도, 철제, 하구, 유수. 그거 기억하세요? 근데 어렵네요. 유지입니까? 유원지입니까? 여러분 지역에 유지가 되고 싶으세요? 유원지가 되고 싶으세요? 각자 취향인가? 너무 썰렁한가? 유지가 돼야죠. 유지. 자, 유원지 아니라는 거, 그거 주의하시라고요. 그래서 301페이지 있죠? 유지에다가 그 검정펜 밑줄을 하시고 가로로 유원지 X.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모 친 놈들이 있죠. 이게 합병에는 있잖아요. 합병에는 공장용지, 그죠? 그 다음에 공원, 체육용지가 있잖아요. 합병 의무 지목에는. 그런데 307페이지 요거는 토지 이동 신청이 대의거든요. 거기에는 없죠. 그거는 공공사업 용지로 사업의 지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친 게 공공사업 지목, 세모가 그 외 지목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는 둘 다 합병에는 포함이 이렇게 되지만은 저기 뒤에 토지 이동 신청의 대의에는
그죠? 세무는 빠진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요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불가능한 경우다. 그죠? 그죠? 토지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쭉 기술했죠. 그러면 불가능한 경우 다 외울 게 아니라 뭘만 외우면 되겠어요? 그죠? 그럼 언제 토지 합병이 가능하냐? 그거만 외우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토지 합병 가능 요건이라고 날개 박스에 돼 있죠? 자, 합병 요건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짝. 합병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1필지 성립 요건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충족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6가지 우리 249페이지 이미 정리했습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 용의권 외의 등기가 없어야 된다. 소유권, 용의권 외의 등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소유권이 있어도 되는데 용의권 등기는 있어도 되는데 다른 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거냐? 처분 개념의 등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합병 불가능하다. 그렇죠? 처분 개념의 등기가 있다면 나중에 잘못하면 뭐야? 나중에 쪼개질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쪼개질 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한데 합병을 한다. 희한한 거죠. 그죠? 희한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소유권 가등기, 가압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저당권. 그 다음에 저당은 추가적 공동저당. 그죠? 그 다음에 예고등기, 환매특약등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 공동저당인데 밑에는 뭐라고 창설적 공동저당이라 했죠. 요거는 합병 가능하다. 그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창설적 공동저당은 가로 써놨죠? 요거는 합병 가능하다. 요거는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나머지도 한번 참고를 읽어보시는데 당연히 법조문 기본이죠. 312페이지. 자, 312페이지. 법 80조입니다. 합병에다가 형광펜 밑줄 짝.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문은 바로 2항입니다. 2항. 그쵸? 2항하고 그 다음에 령의 2항. 66조 2항. 그죠? 요 지목들 꼭 암기를 하고 또 비교. 뭐하고? 토지 이동 신청 대의의 그 지목, 공공사업 지목, 그놈하고 차이점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연계해서 우리 등록상 지번의 부여 방법 중요했었죠? 등록상에서는 우리 지번 부여 방법 258페이지. 258페이지 보면은 밑에 합병 나와 있죠? 원칙은 합병 전 지번에 번번 중 선수인을 붙인다. 이게 원칙이죠. 그죠? 또 예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적 측정 대상인가요?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뭐 굳이 면적을 다시 그죠? 측정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266페이지 보면은 합병이 면적 측정 비대상이 첫 번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적정리, 우리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는 거죠. 309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 해야 되나요? 합병, 지적 측량, 이거 해야 되나요? 다시 합병했어요.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요 끝이 어디까지지? 요거 다시 해야 돼요? 아니죠. 요거 그대로 이 테두리만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재활용해야지. 다시 측량한다. 돈 아깝게 왜 그럽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326페이지 326페이지 보시면 밑에 위에 그 박스 있죠. 그 밑에 지적 측량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빨간 펜 밑줄 짝 합병. 그죠? 지목 변경, 지번 변경 바다로 된 토지가 전부 멸실된 경우는 지적 측량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합병까지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